USB에다가 우리 한국의 한류에 대한 이런 모든 자료와 김정은 정권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만행이라던가 그 김부들의 사치 이런 걸 잡아서 그냥 퍼뜨리면은 그것만큼 빠른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이게 우리가 보통 심리전이라고 하죠. 심리전을 한국만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정보, 한류 문화 이런 것들을 접할 때 가장 크게 동요하고요. 그들이 북한 주민들은 미국 사람이 잘 살고 미국이 강대한 나라고 중국 사람이 잘 살고 중국이 되게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큰 감흥이 없어요. 맞아요.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잘 살고 중국하고 경제력도 뭐 이제 GDP가 아니라 우리 개인당 GNP를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된다. 훨씬 잘 살고 문화도 훨씬 발달했고 기술력도 훨씬 발달했고 세계적인 국제적인 위상도 높다. 그렇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 때 북한 주민들은 가장 크게 동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34,078명의 탈북민이 대한민국에 와 있다. 그 중에 정말 북한에서는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사업으로도 성공하고 예, 뭐 자기 직업으로 전문 직업으로도 성공하고 또 국회에 가서 그렇지. 국회의원도 하고 네. 저는 아직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할 수 네. 있다는.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 북한의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네. 엘리트들까지도 크게 동요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만이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맞아요. 안보 무기로서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네, 가장 가성비가 좋고 효과적인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맞아요. 방법이다. 저 같은 경우에도 북한에 있을 때 중국을 항상 조금 북한이랑 중국은 우호 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사이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막 이렇게 대단한 거보다는 한국이 대단한 게 훨씬 더 저희 와닿았고요. 그렇죠. 또 그러니까 근데 우리보다 중국이 잘 살아. 중국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중국 사람들이 중국이 아닌 한국에가 살고 싶어 한다는 말 들은 순간에 그렇죠. 이게 뭔가 놀라죠. 네. 정말로 나는 네. 중국 사람이 되어도 정말 나는 좋겠다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중국이 아니라 한국 국민이 되고 싶어서 한국에 간다는 말 들은 순간에 저는 정말 이렇게 뻥 터졌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사실일까? 유언비어가 아닐까? 네. 막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게 그 말씀을 들으니까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그런 말을 했죠. 북한이 무기 개발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체제 선전에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네, 근데 그것과 정반대의 감동이 일어나는 게 바로 그 포인트예요. 맞아요. 중국이 잘 산다는 걸 아는데 북한 사람들이. 근데 그 중국의 사람들도 한국이 더 잘 살아서 맞아. 한국에 가고 싶어 한다.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북한 주민들은 또 다른 의미의 감동을 느끼게 될 거예요. 와, 네. 솔직히 그거 굉장히 컸어요. 네. 엄청 크죠. 오빠는 못 느껴보신 거죠? 저는 저도 느껴봤죠. 왜냐하면 체제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식하고 나서 이제 탈북을 준비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이제 수집을 했는데 네. 유사하지만 좀 다르긴 해요. 왜냐면 제가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가고 싶어 한다라는 사실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발전을 해 있다. 엄청 발전한 나라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되게 감동이었어요. 같은 민족으로서. 네, 같은 동포의 나라가 그렇게 발전해 있다. 이 사실에 좀 많은 감동을 받았죠. 그러니까. 뿌듯했어요. 뿌듯하죠. 네. 네, 맞아요. 이게 항상 인터뷰하면 물어보는 게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들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국 국민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한국을 동경했고 한국을 굉장히 좋아했단 말이죠.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5위 이고요. 전 세계 군사력 순위로. 북한은 뭐 26인가 뭐 그렇잖아요.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재래식 군사력에 있어서는 비교가 안 되고 또 뭐 한 가지 있다면 북한은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죠?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우선 기생산된 무기들의 보관이 잘 안 돼요. 보통 모든 무기들은 뭐 포탄이든 미사일이든 화약, 폭약 이런 것들이 이제 필수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습기에 취약합니다. 북한은 이런 제습 설비라든가 습기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가 북한군은 잘 없고요. 네. 네, 그래서 보관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정확도와 그 성능에 있어서 큰 어떤 저하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또 뭐냐면 그 좀 약간 기술력이 떨어지는 국가들의 공통적인 문제인데요. 네. 우리가 이 특정 국가의 어떤 제품을 제가 이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가 중국 제품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걸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왜냐면 품질이 균일하지가 않아요. 네. 예, 북한도 마찬가지로 품질 관리를 잘 못합니다. 품질이 균일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 같은 포탄이라고 하더라도 사거리가 뭐 20km를 날아가는 그런 포탄이라고 할게요. 이 같은 포탄을 10개를 생산해내면 그 중에 뭐 3개, 4개가 20km를 날아가고 나머지는 뭐 15km를 가고 뭐 그럴 수가 있겠죠. 네. 그런 품질 편차들이 있다. 그래서 뭐 정확도, 뭐 정밀성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멀다. 근데 최근에 생산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좀 품질이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네. 부분. 그리고 북한군은 우리가 정규군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군은 북한 지도부만 북한 지도부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북한군은 이제 오합지졸입니다. 예. 어떤 부분을 북한 지도부 네. 만약에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난다. 네. 그럼 북한 지도부만 제거하면 끝납니다. 그렇다고 보세요? 네. 혹시 확신하는 지휘 요청인가요? 체계는 그 유일적 지휘 체계이기 때문에 네. 지도부에서 명령이 안 내려오면 못 움직입니다. 최고사령관이 네. 명령이 못 없으니까. 움직이고요. 네. 특히나 북한군은 경직되어 있는 군사 조직입니다. 그래서 명령이 없이는 자율적으로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군대가 아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공산권 이력이 있는 나라의 국가의 군대들은 효율성이 아주 떨어집니다. 네, 우리가 민간 기업들은 효율이 좋잖아요. 네. 근데 약간 공공기관들은 좀 효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좀 안 되는 부분이 그런 있죠. 부분들이 조금 네.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국가들은 다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이 부패해. 그래서 효율들이 되게 떨어지고요. 군대는 말할 것도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우크라이나가 많이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압도하지 못하는 이유. 그 공산권 이력이 있는 군대다. 그래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전투력이 약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 많은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효과적인 대응 전략만 세우고 추진하게 된다면 과거처럼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를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남북관계 정책이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이 꾸준히 추진할 수만 있다면 확실히 막아낼 수 있다. 네.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정치가 성향을 떠나가지고 일단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게 안보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나라의 최고의 건강이 안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이 안보가 흔들리면은 나라 경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 성향을 떠나서 안보만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조금 힘드니까 북한도 우리 약점을 이걸로 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또 저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면은 경제력이 바탕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북한의 경제력은 뭐 정말로 전 형편없죠. 세계에 형편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북한이 먼저 도발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희박하고 또 하나는 김정은이 본인 도발했을 때 자기한테 어떤 위협이 온다는 걸 충분히 알기 때문에 저는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렇게 하는 그냥 이유는 지금 내부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맞아요.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요즘 또 그런 원인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네. 북한 내부에 네.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에는 그 북한 체제에 염증을 느껴서 왔고요. 네. 결론적으로는 북한 체제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게 된 이후에 네. 저의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어떤 식이었냐면 북한 정권이 이야기하는 것을 반대로 들으면 정답이고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바뀐 생각, 그 생각이 바뀌고 나니까 그 뒤로는
북한 주민들의 삶이 너무 비참해 보였고